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21번 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고급 필터 내용입니다. 고급 필터. 자, 수량이 전체 평균보다 크면서 라고 됐습니다. 또 거래 일자가 1월인 경우.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수량과 거래 일자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거래 일자 여기 있습니다. 거래 일자와 수량 두 가지 필드명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필드명을. 자, 두 가지 필드명을 이용하는데 얘는 거래 일자가 아니라 거래 월이라고 그랬네요. 평균이라고 그랬네요. 자, 이 경우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조건을 작성을 하고 있죠. 조건이 일반적인 문자나 숫자냐 아니면 수식이냐의 차이입니다. 조건이 수식으로 작성되는 경우 는으로 시작을 하겠죠. 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즉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필드명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존 필드명을 사용하면 안 돼요. 따라서 기존 필드명이 아닌 거래월이나 평균, 뭐 비고, 뭐 조건, 뭐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단 기존 필드명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하는 경우, 수식으로. 자, 그래서 답은 3, 4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다면. 자, 그래서 두 개의 조건문 모두 수식으로 사용하므로 원본 테이블의 필드명인 거래 일자와 수량은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뭐냐? 둘의 차이점은 여기에 평균 부분에 상대 참조를 했느냐, 절대 참조를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평균은. 자, 평균은 여기에 있는 평균들은 항상 동일하겠죠. 여기에 있는 값들은 동일합니다. 변하면 안 돼요. 평균값은. 그런데 D2는 어떻게 돼요? D2는 자, 여기에 대한 값, D2, D3, D4 내려오면서 계속 셀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앞에는 절대 참조를 안 해야 됩니다. 자, 물론 D2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여기도 A2도 그냥 A2라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A2, A3, A4 A 앞에만 고정시키면 되는 거니까 뭐 내려오는 거는 A가 고정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 평균값은 항상 고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에 절대 참조가 들어가 있는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작성할 때 수식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과 다르게 작성을 해라. 또 고정되는 항상 동일한 값을 유지해야 되는 그 경우에는 절대 참조를 해라 라는 겁니다. 자, 2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는 고급이 아닌 자동 필터 문제네요. 자, 이 자동 필터 문제는 2012년 1회 때 22번 동일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가 풀이를 할 때 조금 뭔가 좀 다르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 필터를 열어놨죠. 이렇게. 자, 여기에 숫자가 3개 있습니다. 문자가 3개 있네요. 그 다음에 날짜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텍스트가 오네요. 텍스트가. 숫자도 3개, 문자도 3개, 날짜도 3개인데 텍스트 와요. 자, 그럼 여기서 숫자를 하나 지워버릴까요? 숫자를 하나 지우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번엔 텍스트가 오네요. 숫자를 하나 지웠더니 텍스트가 와요. 그럼 다 텍스트인가요? 자, 그럼 다시 여기다가 숫자를 원래대로 써놓고 자, 텍스트를 하나 지워버릴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숫자가 오네요. 자,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날짜를 한번 더 써볼게요. 8월 8일. 자, 그리고 봤더니 이번에는 날짜로 오네요. 자, 즉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은 놈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3개, 텍스트가 2개, 날짜가 4개죠. 즉 날짜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날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날짜를 하나 지우고 이렇게 되면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다가 날을 쓰고 이렇게 지우면은 텍스트가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지금처럼 숫자 3개, 문자 3개, 날짜 3개 모두 동일할 때는 텍스트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같은 열에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선택하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숫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은 색 기준 정렬은 항상 나옵니다. 여기만 달라지겠죠. 여기만 숫자냐, 문자냐, 날짜냐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색 기준 필더와 숫자로 된 경우에는 색 기준 필더와 숫자 필더 같은 열에 날짜, 숫자, 텍스트가 섞여 있다면 항상 뭘로 나온다? 가장 많은 걸로 나온다. 가장 많은 걸로. 단 모두 동일하면 텍스트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는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거기에 있는 숫자가 많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같은 열에 날짜 숫자가 섞여 있으면 가장 많이 입력된 것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텍스트가 기본이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도 2012년 3회 때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물론 뭐 그쪽 가서 동영상을 다시 보셔도 되고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유효성 검사로 했어요. 유효성 검사. 최소값이 10이고 최대값이 20입니다. 즉 10부터 20 사이의 값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은 입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24번 문제.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온보드 데이터를 수정하면 수정된 테이블의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피벗 테이블 문제도 뭐 여기다가 제가 언제라고 동일 유사 문제는 안 썼지만 관련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셀에서 자, 여기 피벗 테이블도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다가 뭐 계산식 여기 있죠. 계산식은 없네요. 자, 우리가 값이 변경되면 수식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게 일반적인 엑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피벗 테이블 한번 넣어볼게요. 자, 상품 코드, 그 다음에 용량.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15짜리가 누구예요? 15짜리가 B20D 1235 80이네요. 자, 12035가 누구예요? 12035 여기 있나봐요. B20D 12035 맞죠? 여기를 20으로 수정을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로 고침. 자, 여기 15가 바뀌는지 보세요. 20으로. 자, 세로 고침을 한번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20으로 바뀌었나요? 자, 그게 아닌가요? 어디 거예요?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래대로 1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5로 바꾸면 안 바뀌죠. 다시 데이터 세로 고침. 여기 값이 맞나 보세요. B02D12035. 자, 세로 고침. 그럼 다시 15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세로 고침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자, 데이터에 가보면 파일을 열 때 세로 고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새로 열 때 그때 새로 고쳐진다는 겁니다. 이걸 체크하면. 그러나 바로바로 자동으로는 역시 안 되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이 피벗 테이블로 자동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데이터 새로 고침을 해야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논리값을 선택하면 행레이블로 간다. 자, 볼게요. 자, 이거 다시 빼고 여기도 빼겠습니다. 자, 상품 코드는 문자죠. 구분도 문자, 제조 방법도 문자입니다. 자, 이런 걸 선택하면 이렇게 행레이블로 자동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행레이블로. 자, 행레이블로. 물론 우리가 마우스로 끌 때는 이렇게 열레이블로도 끌 수도 있고 보고서도 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면 행레이블로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량과 가격은 숫자죠. 이런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값 영역으로 옵니다. 값 영역으로. 자, 그리고 값 영역이 두 개일 때, 하나일 때는 상관없죠. 두 개일 때는 이 시그마 값이 자동으로 행레이블 또는 열레이블로 표시됩니다. 자, 기존에는 행레이블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열레이블로 놓고 얘를 취소하면은 다시 열레이블로 나타납니다. 즉 행레이블이나 열레이블로 앞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일 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나 논리값은 기본적으로 행레이블로 가고, 자, 값 영역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열레이블 또는 행레이블의 시그마 값이 값 필드가 시그마입니다. 아까 시그마가 표시됩니다. 또 행레이블 또는 열레이블에 표시된 값 필드 값 영역에 자, 추가된 필드의 표시 방향을 결정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좀 더 넣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값 영역이 지금 현재는 가로 방향으로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일이 끊어버렸습니다. 이 시그마 값은 결과 값의 방향을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 결과적으로 1번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반영된다. 밑에 해설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짜를 입력할 때의 입력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날짜는 반드시 백이나 슬래시만을 이용을 해야 돼요. 점 같은 거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날짜를 입력하고 날짜에서 연도를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날짜가 만약에 10월 20일이다 라고 쓰면 몇 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2014년이죠. 그래서 2014년이 여기에 표기가 됩니다. 즉 월과 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 해당 연도가 표기 됩니다. 자, 그러면 2014 빼기 10월. 그럼 1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1을 안 쓰면. 1을 안 쓰면 자동으로 1로 나타납니다. 해당 월에 1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도를 입력할 때 30년 이상이면 1900년도로, 29년 때는 2000년도로.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10월 20일. 그러면 여기 25년은 1925년인지 2025년인지 뭔 년이라는 거죠? 25년은 2025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년 10월 20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30년 10월 20일? 그러면 1900일까요? 2000일까요? 1900으로 간다는 겁니다. 즉 30부터는 1900년도를 인식을 하고 29까지는 2000년도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30부터는 1900년도로, 29 이하는 2000년대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날짜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자, 여기 보면 컨트롤 세미콜론은 오늘 날짜, 현재 시간은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따라서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은 오늘 날짜가 아니라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아래와 같은 시트에 철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 자, 이 경우 색 노랑, 글꼴 스타일 굵음으로 굵은 기울인 걸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 조건부 서식.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부 서식에는 만능 문자, 이 별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식과 함께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카운트가 있고 카운트 if가 있네요. 카운트는 조건을 둘 수가 없죠. 자, 지금 우리는 철이 들어가는 것, 철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해야 되니까 카운트는 안 되고 카운트 if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카운트 if.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A2만 줘야 되는지 A2부터 A7까지 줘야 되는지. 자, 지금 현재의 경우에 A2가 철이 들어가느냐? 아니요. A3가 철이 들어가느냐? 예. 내려와야 되네요. A2, A3. 자,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A2, A3. 자, 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고. 들어가냐? 들어가고. 즉 A2, A3, A4, A6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A2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또는 $A2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됩니다. 왜? 이 앞에는 달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만 되어 있죠. 이 부분만.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전부 다 행단위로 모두 되어 있다. 모두 색칠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처럼 해줘야 돼요. 이처럼. 자, 잠깐 한번 실습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행단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을 해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채우고자 할 때는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맨 위에는 조건부 서식에서 반드시 빼야 됩니다. 실기시험 보실 때 꼭 중요합니다. 맨 위에는 꼭 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이미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규칙관리, 새로 만들 때는 새로 가는 거지만 규칙관리로 가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앞에 절대 주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역시 이 부분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규칙관리에 가서 이번에는 이 앞에다가 달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 앞에만 달러를 넣습니다. 숫자 앞에는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노란색 채우기에 기울임꼴을, 굵은 기울임꼴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행단위에 조건부 서식이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행단위의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A 앞에 달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기 10만 줬기 때문에 안 줘도 상관없다는 거. 자, 그리고 09년도에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의 엑셀 옵션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자, 기본 설정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 실시간 미리 보기. 실시간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오피스 단추를 클릭을 하고 엑셀 옵션이 있습니다. 엑셀 옵션에 실시간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설정을 하고 셀 스타일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색깔 보이나요? 자, 뭔가 변하는 모습들이 바로바로 여기서 보여지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풀어버리면, 자, 실시간 미리 보기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셀 스타일을 적용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미리 보기란 내가 선택하는 옵션들이 바로바로 어떻게 보여질지를 표시하는 게 실시간 미리 보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수식의 수식 작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장의 통합문서 저장. 보통 통합문서 저장은 우리가 XLX, XLSX로 저장이 되죠. XLSX. 그런데 뭐 다른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끔 바꾸는 기능들입니다. 자, 그리고 고급의, 자, 그리고 2012년 3회 때 29번 문제 또 동일하게 출제됐네요. 지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들이 조금 많네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고급의 동일 이 통합문서 계산 대상 저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피스 단추에 엑셀 옵션에 가서, 자, 고급에 가서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여기 있습니다. 이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업데이트, 다른 문서에 대한, 자,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업데이트라는 겁니다. 자, 링크 업데이트, 링크 어딘가에 연결돼서 새로 고쳐진다라는 말이겠죠. 자, 선택하면 워크시트와 연결된 외부 문서 맞습니다. 워크시트와 연결된 외부 문서에 포함된 결과값이 복사본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연결된 문서의 변화에, 거기가 변하면 이쪽도 연결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참조가 있는 소식을 계산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결과값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하는 거. 그쪽이 변경되면 이쪽이 변경되면 이쪽도 같이 링크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결과값을 복사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식이 있네요. 셀 서식이. 자, 그런데 일반적인 셀 서식의 사용자 정의 서식이 이겁니다. 양수, 음수, 영, 텍스트.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이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즉, 2개밖에 없다라는 건 세미콜론 앞에는 양수, 뒤에 거는 음수라는 겁니다. 자, 음수에 둘 다 통화 기호를 넣어주네요. 둘 다 음수든 양수든 통화를 넣어주고 세 자리마다 컴마를 넣어주네요. 음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도. 자, 그러면 현재 입력한 수는 양수입니다. 양수. 따라서 양수이니까 이 서식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는 전부 다 통화가 들어갔네요. 통화가 들어가고 세 자리마다 컴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컴마가 안 들어갔으니까 땡. 자, 그러면 여기 중에 하나겠네요. 여기 중에.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소수점은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점은. 정수만 나타내라고 했어요. 정수만. 근데 소수점을 버리려고 봤더니 여기 6에서 반올림이 됩니다. 그쵸? 반올림이 안 되면 그냥 버려도 돼요. 반올림이. 근데 여기는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634, 6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634, 6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소수 이하에서 자동 반올림. 정수만 표시해야 되므로 소수 이하에서 자동 반올림. 반올림이 안 되는 경우였다면 만약에 6, 3, 4, 5, 3, 7, 8 이렇게 됐다면 3은 반올림 안 되죠. 그렇다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지금의 경우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9번 문제. 자, 매크로 작성 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29번 문제에 대한 예제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색을 채워주는 매크로를 제가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미리. 자, 매크로 내용을 한번 다 지워볼게요. 자, 채우기도 없고 선도 모두 다 없고 그리고 매크로를 누르면 자동으로 선과 색이 채워지는 매크로를 넣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도구에 매크로를 들어가도 되고 개발도구에 매크로를 들어가도 되고 또는 Alt F8을 눌러서 매크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옵션 실행을 통해서 실행하고 편집을 통해서는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편집하거나 매크로 이름 또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Alt F8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삭제. 기존에 만들어진 매크로를 삭제할 수도 있고 옵션을 통해서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되죠. 자, 옵션에서는 뭐다? 옵션에서는 한 가지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수정할 수 있다. 자,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로 시작하고 자, 컨트롤로 시작하고 자, 대문자를 넣으면 앞에 시프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문자를 넣으면 그대로 소문자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컨트롤 S는 일반적으로 엑셀에서
저장의 개념입니다. 저장. 그러면 앞으로 컨트롤 S 누르면 저장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이 색을 채워지는 매크로로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즉 기존 엑셀의 매크로가 컨트롤 S가 저장이에요. 저장. 자, 저장인데 우리가 이걸로 매크로를 쓰겠다. 즉 얘보다 얘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매크로가 우선해요. 자, 앞으로는 이제 저장으로 못 쓴다는 겁니다. 저장으로. 자, 물론 이제 매크로를 지우면 다시 저장이라는 기존 엑셀의 바로가기 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엑셀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 컨트롤 S가 엑셀의 저장 바로가기 키입니다. 그런데 매크로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가기 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할 수 없다는 틀린 말이 되겠죠. 매크로 기록 시 바로가기 키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안 해도 돼요. 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매크로 이름과 매크로 저장 위치 두 가지만 꼭 해주는 거고, 바로가기 키와 설명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수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매크로 작성 시 지정한 후 바로가기 키는 추후에 수정이 가능하다. 어디서? 옵션에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영문자 소문자로. 자, 컨트롤에 이어서 Alt가 붙으면, Alt는 안 붙죠. Shift가 붙으면 대문자가 들어가지고, 대문자는 Shift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건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오답 정리도 꼭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 주어진 매크로 모듈에 대한 설명이다. 모듈에 대한 문제. 자, 이런 모듈이 있습니다. 포문은 반복문이죠. for next. 현재 매크로의 이름은 매크로 1이라는 매크로 이름이고, 매크로 이름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편집을 통해서. 자, 그리고 1부터 10까지 이식 13579, 13579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A1셀을 기준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A1셀을 여기 액티브 셀이라고 되어 있죠. 액티브 셀이란 현재 있는 셀,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문제에다가 넣어봤습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있어요? D7, C8에 놓게요. C8에다가. 자, 그러면 C8에서부터 13579가 나온다는 겁니다. 액티브 셀은 현재 있는,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셀은 A1 셀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한, 물론 커서를 A1에 놓고 하면 A1 셀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A1 셀은 땡이죠. 그러면 글자색은 파란색으로, 자, 여기 색깔이 있습니다. 블랙, 화이트, 레드, 그린, 블루는 5번째 색상이 5번째가 입니다. 그러면 블루 색상은 맞는 거네요. 반복이 10번 된다? 자, 1부터 10까지 2씩 증가하니까 1, 3, 5, 7, 9 아까 몇 번 반복했어요? 1, 3, 5, 7, 9 5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컬러는 5, 컬러가 5니까 5번 블루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13579. 즉 현재 셀에 13579가 찍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옵셋은 뭐냐? 옵셋은 A1셀이 있네요. 여기 A1은 뭐예요? 자, 이 옵셋이 중요합니다. 옵셋. 자, 우리가 엑셀 1급 실기에서도 옵셋 함수들이 출제가 됩니다. 옵셋 함수란 변이 값을 말하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1, 행과 열입니다. 행과 열. 즉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한 줄씩 이동하면서, 그런 말입니다. 이동하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1을 줬더니 A 현재 위치한, 여기다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는데 여기를 주지 말고 여기를 1로 한번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아까 이 앞에 있는 행은 행이고 뒤에는 열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했더니 13579 옆으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옵셋은 행과 열의 변이값입니다. 옆으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자, 그러면 둘 다 안 줘봐요. 둘 다 0으로 주면은 어떻게 돼요? 안 변하고 거기서 계속 13579 가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다 놓고 클릭을 했더니 계속 그 자리에서만 13579 반복되다가 마지막 숫자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1은 뭐냐? A1. 자, 여기다가 B1으로 가볼게요. B1으로. 자, 역시 여기는 A1 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변이값, 옵셋 의미입니다. 옵셋. 자, A에 있다가 B, C 옆으로 가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1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버리죠. 13579. 자, 그렇다면 다시 이번에는 여기를 A로 주고
여기를 2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1로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겠죠. 여기를 1로 주는 거하고. 자, 밑으로 내려오게끔. 자, 이렇게 내려오게끔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1부터 시작하고 싶다. 아까 문제에서 A1이라고 그랬죠. A1. 자, 그렇다면 A1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면 A1에다가 커서를 놔주면 되겠죠. A1에다가. 자, 이렇게 A1에서부터 시작해라.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A1으로 가서 1씩 증가해라. 그럼 13579가 되는 겁니다. 이 레인지는 옵셋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 놓고 레인지 1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A1으로 가서 증가를 안 하네요. 왜 증가를 안 해요? 여기에 1이 안 들어가서 00이니까 변화를 못 하는 거죠. 또는 여기에 2를 줘도 상관없겠고. 자, 다시 여기다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13579.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파란색이 맞는 겁니다. 파란색. 5번만 수행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포뮬러 R1, C1이 있습니다. 포뮬러 R1, C1. 자, 우리가 보통 보면 A, B, C, D,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A, B, C, D, 1, 2, 3, 4. 자, 그런데 그런 걸 숫자로 1, 2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오피스 단추에 엑셀 옵션에 자, 수식에 보시면 R1, C1이라는 게 있습니다. R1, C1. 그러면 전부 다 1, 2, 3, 4, 1, 2, 3, 4로 보여져 버리죠. 자, 이렇게 보여주는 게 포뮬러 R1, C1 참조 방식입니다. 수식에서. 자, 그래서 이 방식을 써도 되고 그냥 포뮬러만 써도 됩니다. 포뮬러. 즉 여기서 액티브 쉘 포뮬러만 넣어줘도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맞는 거고 색상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배열 수식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배열 수식은 앞뒤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배열 수식은 앞뒤로 반드시. 자, 2012년 3회 37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 문제를 보기 전에 로우와 로우, 로우스, 모드는 뭐 하는 거죠? 자, 로우는 우선 행 번호를 표시합니다. 행 번호를. 자, 로우스는 거기에 행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세는 겁니다. 모드는 나머지를 연산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로우와 로우스만 잠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로우 A2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A2가 몇 번째 행이냐? 두 번째 행이에요. 두 번째 행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5 그럼 뭐예요? 5번째 행이다. 그런 말이에요. 5번째 행이다.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지만 로우스는 이 안에 행이 몇 개 있어요? A5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5, 6, 7, 3개죠. 즉 로우스는 그 안에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고 로우는 행 번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자, 1과목의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1과목의 평균. 자, 1과목의 평균을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1과목 봤더니 7번, 3번, 5번 전부 다 뭐예요? 홀수행에 있는 애들이에요. 홀수행. 즉 각 번호의 행을 각 행 번호를 2로 나누어서 그러면 모두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모두 함수.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얼마? 1인 경우. 행 번호는 로우스가 아니라 로우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로우 함수를. 그래서 로우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 각 행 번호가 1인 경우 2로 나누어서 모두 함수가 있죠.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이 과목 문제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 과목은 짝수행에 있는 겁니다. 짝수행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자, 문제를 보시면 C11셀을 물어봤어요. C11셀. C11셀은 여기죠. 즉 홀수행에 위치한 1과목들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C12라고 했다면 정답은 1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짝수행이니까. 1은 홀수, 0은 짝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들 이렇게 뭐 짝수, 홀수, 0으로 비교함으로써 자, 1로 처리한다. 짝수행은 자, 짝수행으로 0으로 비교함으로 1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0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자, 여기는 홀수이니까 1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이 과목은 0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문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역시 배열 수식을 작성을 하고 있네요. A4부터 B5 셀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여기 얘를 직접 먼저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다가 직접. 자, 32번 문제. 자, 이렇게 A4부터
B5까지 블럭을 잡고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했어요. 잘 안 보이죠? 확대를 한번 좀 시켜볼게요. 자, 1, 2, 3, 4, 1, 2, 3, 4 있을 때 이렇게 작성을 하고 수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가 아니라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한 거네요. 직접. 자, 이미 돼 있는데 또 했어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얘를 더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얘를 더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얘를 더해서 여기다 얘를 더해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문제가 뭐냐? 문제는 자, B5셀에 얼마가 나오느냐? 자, 이렇게 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즉 수식을 배열 수식을 작성한 거죠. 그리고 B5셀에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렇게 작성을 하니까 1과 1이 더해져서 여기 나오고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B5의 값은 8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문제가 바뀔 수 있겠죠. 뭐 A5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6이 되겠죠. 6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um product. 자, 이번 sum product도 조금 기존 문제와 좀 다르게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sum product는 이런 문제는 좀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 같아요. 자, 이런 문제들도 물론 신유형의 문제들이 될 것 같아요. 자, sum product는 일반적으로 곱의 합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곱의 합을.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만 두 개를 나열했어요. 조건을 두 개 나열을 했죠. 자, 조건만 두 개, 조건을 나열하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뭐를 한다? 개수, 건수를 구한다. 자, 그런데 조건 하나는 조건을 쓰고 하나는 범위를 썼다. 그럼 뭐예요? 이 조건에 맞는 범위의 합을 구해라. 그런 말입니다. 합을. 자, 일반적으로 sum product는 곱의 합입니다. 곱의 합. 그런데 조금 다르게 쓰이는 형태들입니다. 조건만 나열된 경우는 개수를, 조건과 범위가 나열된 경우에는 합입니다. 합. 자, 여기서는 조건만 둘 다 나열을 했기 때문에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개수는 뭐예요? 그러면 count if가 되겠죠. count if. 그런데 조건이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니까 count if s가 되는 거죠. 만약에 조건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함수는 count if만 써야 된다는 거겠죠. 자, 여기도 예제를 넣어놨으니까 직접 한번 실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수. 자, sum product를 이용해서 이 범위에서 C1과 같은 거, 또 B1, B6에서 D1과 같은 거, 개수가 되겠죠. 건수. 자, 건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죠? 자, 여기 보면은 이 범위에서 이거와 같고, 또 이 범위에서 이거와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범위를 줬어요. 범위를. 무슨 범위를 줬죠? 이 범위. 즉,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여기에 합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합을 구해라. 그래서 얘는 6이 나온 거죠. 3개가 뭐예요? 나이면서 2인 거, 나이면서 2인 거, 3개죠. 이것들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똑같이 sum if s를 구했습니다. sum if s. 왜? 조건이 2개 이상이니까 sum if s. 조건이 하나라면 sum if를 써야 되겠죠. 여기도 count if s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sum product에서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 개수를 구하며 count if s랑 같다. 맨 뒤에 범위가 나온다면 답은 1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3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배열 수식, 역시도 배열 수식이네요. 자, 주기가 부장이라는 조건이 있고 급여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급여 평균. 자, 그렇다면 자, 딱 봐서 2번, 3번은 아니에요. 왜냐고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 왜냐라고 물어보면, 자, 앞에 배열 수식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안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급여에 대한 평균입니다. 자, C2, C8은 뭐죠? 주기네요. 여기는 D2, D8 급여죠. 즉 우리는 급여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급여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조건은 여기서만 나오면 되는 거죠. 부장.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피스 2007의 리본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리본 메뉴에 대한 거. 여기 보면 이게 리본 메뉴죠. 자, 그리고 여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리본 메뉴 위쪽에 보시면. 자,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여기서 리본 메뉴 최소화. 한번 넘어가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단축키. 자, 단축키를 누르면 뭘 눌렀을까요? 컨트롤 F1을 누른 겁니다. 컨트롤 F1. 또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려면
컨트롤 F10이 아니라 컨트롤 F1이라는 겁니다. 자, 또 리본 메뉴를 빠르게 취소하려면 활성 탭의 이름을 2번 클릭하거나 리본 메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탭을 2번 눌러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리본 메뉴를 보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자, 그 다음에 계속. 자, 리본 메뉴는 탭, 그룹, 명령어, 탭, 그룹, 명령어. 자, 이게 탭입니다. 이 탭. 수식, 데이터, 탭,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그룹입니다. 뭐, 언어 교정, 메모, 그룹, 그리고 그 안에 실제 메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탭, 그룹, 명령, 메뉴가 3가지 요소로 됩니다. 자, 그리고 Alt키를 바로 눌러도, Alt키 한번 눌러볼까요? 자, Alt키 누르면 나오죠, 이렇게. H, N, P, M. 자, 이런 식으로 Alt키를 눌러서도 메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겠죠. 컨트롤 F1. 자, 유사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유사 문제들이. 자, 그 다음에 30 몇 번이죠? 이번에는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워크시트는 Alt키를 누르면서 마우스로 드래그한다. 복사가 Alt키를 누르는 건가요? 복사는 컨트롤키를 누릅니다. 자, 시트의 연속은 Shift, 불연속은 컨트롤키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땡이 되는 거죠. 자, 시트를 삭제하려면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삭제 메뉴를 선택하지만 시트는 삭제하면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자, 복구가 안 되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은 맞는 거네요. 복구할 수 없으므로 되살릴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지막 연속된 건 뭐예요? Shift. 연속된 건 Shift. 떨어져 있는 거는 컨트롤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7번. 차트 제목으로 비원셀의 텍스트를 연결하려고 한다. 자, 37번 문제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시트에 있죠? 현재 차트 제목이 차트 제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일일이 여기다 써놓고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찍고 는을 쓴 다음에 실제 제목에 반영할 셀을 찍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한다고요? 먼저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하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냥 는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는을 입력을 해버리면 자, 이거 취소하고 여기다 는을 입력을 해버리면 여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는 들어가 버리니까 수식 입력줄에다 찍고 는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는을 입력을 하고 해당 셀, 비원셀의 제목이 있으니까 비원셀을 선택하고 마지막에 엔터까지 해줘야 더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가장 맞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 추세선. 자, 추세선은 우리가 2차원 한번 보고 갈게요. 추세선은 3차원에는 안 돼요. 안 돼. 자, 2차원에만 됩니다. 2차원. 자, 3차원에는 안 되고 방사, 원형, 도넛, 표면형에는 역시 추세선을 넣을 수가 없다. 같은 2차원인데도 이런 경우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세선을 삽입을 할 때는 2차원에만 되는 거고 이런 차트에는 또 안 되는 거고 2차원에 됐다 할지라도 차트를 3차원으로 변경하면 추세선이 삭제가 돼버립니다. 유사 문제들이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러면 추세선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추세선을 그릴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하나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세선 추가가 있죠. 추세선 추가, 지수,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제곱, 이동평균. 자, 6가지가 있는데 내용들은 다 잘 모르겠죠. 설마 여기에 다른 걸 집어넣고 출제하겠어요? 설마?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아무튼 추세선 종류는 몇 가지다? 6가지다. 자, 그러면 추세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선형으로 넣었더니 이렇게 선형으로 나오죠. 로그로 넣으면은 로그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오죠. 또 한번 넣어볼까요? 또 추세선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선형, 로그 또 가능합니다. 로그. 자, 이렇게 하나의 차트에 여러 개의 추세선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개, 3개, 4개 계속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추세선이 추가된 상태에서 3차원으로 바뀌면 추세선이 없어진다. 왜? 3차원에는 추세선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추세선을 삭제하려면 차트의 추세선을 선택한 후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하면 된다. 자, 얘 추세선을 없애고 싶다. 자, 얘를 자, 여기서 없애버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삭제하면 취소선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도 선택이 되는데 잘 안 잡혀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죠.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9번 페이지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페이지 설정. 자, 페이지 설정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자, 여기서 화면 확대 축소가 있습니다. 화면 확대 축소는 자, 우리가 보통 여기서 100에서 10에서 400%까지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10에서 400%까지. 자, 그리고 셀 구분선이나 행렬, 머리글 인쇄할 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자, 시트 탭에 가서 눈금선 뭐 이런 것들 행렬 머리글 하면은 인쇄할 수 있습니다. 흑백은 흑백으로, 간단하게는 이런 차트들 도형 것들 인쇄 안 하고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 같은 것들도 있죠. 메모도 표시 안 할 건지, 메모는 마지막 끝에 모아서 인쇄할 건지, 또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건지, 이런 것들도 반복할 행, 반복할 열도 이 시트 탭에 있습니다. 각각 내용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탭과 시트 탭이 은근히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우선 틀린 거고 2번도 틀린 거네요. 2번도. 자, 페이지 설정에서 자동 맞춤. 자, 내용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차트가 잘려요. 2페이지로 잘리죠.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자, 이런 경우에 페이지 설정에서 11로 자동 맞춤 11로 놓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와 버립니다. 축소를 해가지고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오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너비와 높이를 1로 설정하면 한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자동 축소가 된다. 자, 그럼 얘는 몇 프로나 축소됐을까요? 66%. 우리가 몇 프로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맞춤을 해주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배율을 조정을 합니다. 한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자, 설정 끝에 설정된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는 없고 시트 끝에 인쇄할 수는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도 있고 시트 끝에도 인쇄할 수 있고 인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각각의 내용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틀 고정, 틀 고정과 나누기에 대한 설명들인데 틀 고정과 나누기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보기에 보면 우선 틀 고정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행 고정. 그러면 맨 위에만 고정되죠. 안 보이죠? 이렇게 맨 위에만 고정되게끔. 자, 그 다음에 첫 열 고정. 그럼 맨 왼쪽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고정이 돼요. 맨 왼쪽에.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합니다. 취소.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 고정하고 싶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위쪽과 그 왼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틀 고정. 틀 고정은 현재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위에 고정이 되죠. 또 오른쪽으로 하면 이 부분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되죠. 자, 취소를 할 때는 취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취소를. 자, 이번에는 나누기도 동일합니다. 나누기도. 자, 이렇게 여기다 놓고 하니까 그 위쪽과 그 왼쪽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틀 고정과 달리 창 나누기는 좀 굵은 선으로 되어 있죠. 자, 창 나누기는 또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틀 고정은 이동이 안 돼요. 창 나누기는 이동도 가능하고 또 창 나누기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해제도 가능합니다. 틀 고정은 해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틀 고정은 특정행 또는 특정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제목행이나 제목열을 고정할 때 유용하다. 자, 선택된 셀의 왼쪽과 위가 고정이 된다라고 그랬죠. 위쪽과 왼쪽이 고정이 됩니다. 틀 구분선을 마우스로 잡아 끌어 구분선을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여기 나누기 있죠. 여기 나누기. 틀 고정은 이동 안 돼요. 자, 그리고 나누기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선 틀 고정은 해제도 안 돼요. 자, 틀 고정 방법으로 첫 행을 고정하면 선택되는 위치에 상관없이 첫 행만 고정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건가요? 3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틀 고정은 이동도 안 되고 경계선으로 이동도 안 되고 더블 클릭해서 해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1회 엑셀 문제 2과목 문제를 4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3과목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데이터베이스도 계속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